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도 기본 개념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요. 기본 개념을 여기는 조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역함수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거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들은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몇몇 가지 것들 빼고는 대체로 어렵지 않고요. 근데 그 몇몇 가지 것들도요, 이 역함수만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뒤에 배울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있죠? 걔네들하고 보통 짬뽕에서 나오는 역함수 문제 중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 중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 중에서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y가 a, b, c 이렇게 있을 때, 그때 x에서 y로 가는 저는 f라는 함수를 만들 거거든요. 1이 c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이 b로 가는 이러한 함수를 한번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f1이 얼마야? c죠. f2가 얼마예요? a죠. f3이 얼마입니까? b가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에 반대지, 그지? 반대. 근데 영어가 리버스는 아니고, 리버스는 뒤집어서 반대예요. 인버스가 반대고, 그래서 인버스 펑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인버스 반대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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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이렇게 가시면은 역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갔던 함수의 방향에서 반대로 가는 어떤 함수를 지칭해 주면 된다는 소린 거야. 그래서 그걸 역함수라고 하고, 역함수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위에다가 마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써요. 그러면 이게 역함수가 돼. 마이너스 1제곱. 그게 역함수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러면 자, 봐봐. 이거는 보통 F 인버스 또는 F 역함수라고 읽거든요. 자, F 인버스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A의 반대. 2가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 F 인버스에 B를 집어넣으시면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그치, B의 반대 3이 돼야 되겠지. F 인버스에 C를 집어넣으시면요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요런 거를 우리가 역함수의 표현이라고 해서, 보통 역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F 인버스 X다 이렇게 해갖고 표현을 하시면, 아, FX의 역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소린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거를 다시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설정한 거, 이거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봐봐,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존재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원래 줬던 함수를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돌려서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함수가 있어. 자, x가 1, 2, 3이 있고 y가 a, b, c, d로 가는 애가 있어. 1이 d로, 2가 a로, 3이 d로 갔어요. 이거는 우리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왜? x에 있는, 정역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 y에 하나씩 대응됐으니까 함수지, 그지? 자, 근데 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역함수가 되려면 방향만 바꿔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지? 근데 방향만 바꿔줘서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함수가 안 되잖아요. 함수의 조건이 뭐라고? 그 정역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반대로 역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그 y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쏘는 애들도 다시 어때야 돼? 모든 애들에 대해서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근데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x가 이렇게 있어. 1, 2, 3이 있고요. 자, y가 이렇게 해갖고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1이 a로 갔고 2가 a로 갔고 3이 c로 갔어. 만약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얘도, 일단은 아니다. 두 개만 주자. 자,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그죠? 왜?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하나씩만 대응이 됐습니다. 함수입니다.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하나씩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지? 왜? 얘 A가 이쪽으로 더 가고 이쪽으로 반대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라 1하고 2한테 둘 다 대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 함수 fx가 무조건적으로 1대1 대응인 그런 함수여야만 해요. 1대1 대응인.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무조건 같아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다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만 반대로 가야 된다는 소린 거지, 그지? 그래서 무조건 서로 다른 값들을 취하고 있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당연히 또 내가 1대1 대응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기억나세요? 제가 1대1 대응에서 나올 만한 세 가지 유형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이 세 가지 정도만 나온다고 그게 역함수에서 똑같이 또 나와요. 똑같이. 자, 그렇게 해갖고 나온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역함수가 가지게 될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그럼 봐봐.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x가 무조건 무슨 함수여야 된다고? 1대1 대응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봐봐. 우리 원래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라는 건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할이 서로 뒤바뀌었어요. 맞아요? x가 y의 역할을 하고 y가 x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지? 다시 x가 y의 역할을 하고 y가 x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가장 큰 특징은 원래 함수 fx와 그거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무조건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 x가 y 역할하고 y가 x의 역할을 한다며. x가 y, y가 x로 바뀌는 게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지, 그지?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a, b점이 뭐로 바뀌었어? b, a로 바뀌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시험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서로의 역할이 바뀌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된다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x하고 y를 서로 바꾸는 겁니다. 뭔 소리냐? 자, 나한테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그때 이 직선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어떻게 해주면 돼? x하고 y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x는 y 플러스 3이니까 y는 x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fx가 x 플러스 3이라면 f 인버스 x는 x 마이너스 3이 돼요. 됐나요? 이런 형태가 바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들이 있냐? 일단 첫 번째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하면 어떻게 돼? 원래 함수가 됩니다.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하시면 원래 함수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f하고 g를 합성함수 한 거에다가 역함수를 하게 되면은 그 둘의 위치가 바뀌면서 합성함수가 됩니다. f하고 g 합성함수 한 거에다가 역함수를 하시면은 g의 합성함수에다가 다시 f의 합성함수, f의 역함수 이렇게 하고 합성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개짜리 f랑 g랑 h를 갖고서 역함수를 하시게 되면 h 역함수에다가 g의 역함수에다가 f의 역함수를 서로 다 합성함수를 한 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원래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함수를 하시면 반드시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졸라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자, 다시 뭐라고요? 원래 함수에다가 역함수, 합성함수를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된다. 그거는 당연히 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그냥 되게 간단해. 봐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A 나온다고. A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2 나온다고.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A 나오고 A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함수를 하면은 2 집어넣으면 A, 그 A 집어넣은 걸 다시 역함수에다 집어넣으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다시 2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함수를 하시면 무조건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미친 듯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시 정리 한번 합니다. 자,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원래 우리가 정의되고 있는 어떤 함수를 반대로 뒤집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뒤집은 거 1이 C로 가면 C가 1로 간다. 2가 A로 가면 A가 2로 간다. 3이 B로 가면 B가 3으로 간다를 어떻게? F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써가지고 F 역함수 또는 F 인버스의 A가 2다. F 인버스의 B가 3이다. F 인버스의 C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가 하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역함수는 아무 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반드시 원래 함수가 뭐여야지만?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역함수도 무조건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인 함수다. 오케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건 역함수도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역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무조건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원래 함수를 알고 있으면 역함수를 구할 때 x하고 y를 역할만 바꿔주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처음에 먼저 우리 역함수를 다시 한번 역함수를 하시면 원래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f of g 합성함수 한 거에 역함수를 하시면 둘이 위치가 바뀌면서 둘 다 역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 h 인버스 오브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역함수가 되는데 위치가 바뀌면서 된다고. 위치가 바뀌면서.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함수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내가 f랑 f of g에 x를 했더니 x가 되었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g가 f의 역함수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 중요한 내용. 이 내용으로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문제가 계속 나와요. 계속.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딱 여기까지 해갖고 4가지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내용들 익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유형 쪽 나올 수 있는 것들 해가지고 한 5-6가지 정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외우시죠.
됐을까? 됐어? 예, 됐으면 저희 간단하게 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처음에는 당연히 굉장히 쉬운 거부터 등장하게 될 거야. 쉬운 거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만약에 내가 x가 이렇게 해갖고 1, 2, 3 있고 y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1, 0, 1이 있을 때, 자, 함수 fx에 대해서 1이 0, 2가 1, 3이 마이너스 1로 가는 이런 함수 fx가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거든. 그냥 처음에 뭐, 자, 되게 쉽게 f 인버스 2의 값을 구하시오. 2가 없죠.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면 뭐예요? f 인버스 1? 2가 되겠지. 너무나 쉽게,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자, z를 하나 더 주고 나서는, z는 또 5, 6, 7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너는 1로 가고, 너는 1로 가고, 너는 1로 가고, 이런 gx가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죠? 만약에, 어떤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도 주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g 역함수의 f의 1값, 요런 거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지거나, 또는 f의 역함수의 g의 역함수의 뭐 5값 이런 거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거나 하겠지, 그지? 그런 것도 그냥 구하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문제. 자, 요거 밑에 것만 한번 해보자. 밑에 거. 자, g 역함수의 5는 뭐예요? g 역함수의 5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역함수는 또 뭐예요? 3이죠? 이렇게 그냥 반대로 해갖고 가는 형식의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바로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우리 함수 fx가 아까 했던 거 2분의 1의 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 fx가 있대. 그때 그거의 역함수 f 인버스 x를 한번 구해봐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 원래 함수 줘졌을 때 역함수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 그랬죠? x하고 y의 역할을 바꿔주시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x, y의 역할을 바꿔주십니다. x는 2분의 1 y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2를 다 곱하시면 2x가 y 플러스 4가 되면서 y가 2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만족하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2x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수식을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 요게 두 번째가 될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세 번째는 요런 함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fx가 ax 플러스 b라고 주어졌대. 그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둘 다 2,5를 지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다시 자, 우리 fx가 ax 플러스 b라고 주어지고 그거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때 그 두 함수가 모조리 다 2,5를 지나간다면 만족하는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 게 세 번째 유형일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f2가 얼마야? 2,5를 지나간다는 건 f2가 5가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f 인버스 x가 2,5를 지나간다는 건 f 인버스 2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5가 된다는 소리죠, 그죠? 맞아요? 이게 2,5를 지나간다는 소린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f 인버스 2가 5를 지나간다는 건 원래 함수의 그래프에서 f 얼마가? f5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2가 된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자, 봐봐. 중요한 거. 미안해. 중요한 거. 역함수는요. 얘처럼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서는 역함수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대부분 다 원래 함수에서 바라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 원함수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하세요. 알겠니? 무조건 원함수에서 바라보는 노력. 그만 자.
원함수. 알겠지? 원함수에서 바라보는 노력. 그래서 F2가 5고 F5도 2니까 집어넣습니다. 2A 플러스 B는 5다 하나 있을 거고요. 5 집어넣으면 5A 플러스 B는 2다도 하나가 있겠죠. 그죠? 이 둘이 연립해갖고 풀면 나오는 AB의 값이 바로 FX가 가지는 AB가 될 거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세 번째로 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에서 바라보자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네 번째. 졸라 쉬운 거. 저는 이 문제는 그냥 4번, 5번째, 6번째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했어.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x가 1부터 3까지의 영역,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영역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함수 fx가 ax 플러스 b가 된대. 근데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때 만족하는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fx가 절대값 x-2에다가 플러스 ax 플러스 3 이렇게 갖고 주어져 있는 함수 fx가 있는데 이 함수 fx가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어떻게 나올 거냐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 함수 fx가 있어. 함수 fx가 그때 이 fx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아니지 마이너스 4x로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함수 fx가 있대요. 그때 이 fx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그 지점에서부터 역함수가 존재한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어차피 다 우리 본 거죠, 그죠? 어디서 봤어요? 이거 전부 다 문제? 1대1 대응에서 제가 똑같은 문제 줬어, 그치?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냥 전부 다 뭐 보이란 소리야? 1대1 대응 보이란 소리인 거예요. 오케이? 1대1 대응을 보여라. 얘네들 하나로 다 갖다가 통틀어서 우리 1대1 대응을 구하는 제가 3가지 문제 유형 소개한 적 있었죠, 그죠? 그거 제대로 할 줄 아시면은 역함수 존재한다는 것도 당연히 제대로 할 줄 알아요. 됐니?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거 4번째, 5번째, 6번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조금 쉬운 것들은 이제 좀 끝났고 한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6, 7번째. 자, 어차피 다 중간 난이도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우리 y는 x다 라고 하는 애를 하나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함수 fx를 하나 줄 거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자, fx를 하나 줄 거예요. fx 하나 주셔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a,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b,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c, 그 다음에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f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 요거에 d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요런 식으로 줘졌을 때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잠깐만 미안해 하나씩 밀어야겠다. 다시 자,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A, B, C, D, E를 줬을 때 그때 그거 갖고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웬만한 것들을 다 역함수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 어디서 바라본다고? 원래 함수에서 바라본다. 알겠지? 그게 기본 뭐라고 해야 돼? 베이스?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알겠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서는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원함수에서 바라봐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읽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f 역함수의 d를 읽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봐봐. f 역함수의 d를 만약에 내가 k라고 지정을 한다면 그러면 얘 f 얼마가? fk가 d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k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요렇게 간다고. 그럼 봐봐요.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 얘가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a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a, b를 집어넣으면 b, c를 집어넣으면 c, d를 집어넣으면 d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d가 나와요? 2를 집어넣었을 때 d가 나오지, 그지? 아, 그래서 이 k의 값이 2라는 걸 알아요. 되니? 2. 아, 요거 조금 잘못했다. c부터 할걸. 자, c부터 할게요. c부터. 그래야지 2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오케이. 일단 여기는 됐고, c부터.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시 f 인버스의 c를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 f 인버스 c. c는 어때요? 얘를 만약에 내가 m이라고 하면은 f 얼마가? fm이 c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c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fx의 그래프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c가 나와요? fx의 그래프에. 그렇지. d를 집어넣으면은 c가 나오죠, 그죠? 맞아요? 아, fx의 그래프에 d를 집어넣어야지 c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너 m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c가 d면은 그 다시 f 인버스 d가 2니까 너는 2다 이렇게 해갖고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해갖고 찾는 문제가 7번째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8번째 나오는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요보다 8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의 문제 유형이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자, 나한테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생겼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2x 플러스 1이라고 생겼어요. 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함수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x 플러스 1은 어디를 지나가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는? 0,1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 요런 식으로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1도 마찬가지 어디를 지나가는? 0,1을 지나가는 요런 식으로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되지, 그지? 됐어?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fx라고 할 거래. fx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애,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애를 그리게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원래 함수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공통인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 때 그 공통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다시 fx하고 그거의 역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도형이 있을 건데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봐봐. 우리 함수 fx가 있을 때 그 함수 fx하고 f 인버스 x는 항상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y는 x를 이렇게 해갖고 주게 되면은 얘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요런 형태의 모형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요런 형태의 모형으로. 그래서 얘를 fx라고 하면은 바로 얘가 f 인버스 x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거든? 맞니? 자, 나 이 도형 넓이 그러면 어떻게 구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이만큼을 어차피 구해서 그거를 뭐 해주면 돼? 2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는 대충 생각이 들지, 그지? 그러면 나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점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얘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잖아요. 얘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잖아. 자, 근데 우리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거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줄까? 집중. 자, 이거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줄까? 나 지금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나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줘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어차피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줘요. 그러면은 그게 어차피 역함수의 교점이 될 거야. 아, 그래서 누구랑? 2분의 1 x 더하기 1과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1과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넘기면서 2분의 1 x가 1이 되니까 x는 2다가 나와서 이 점의 좌표가 2,2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우리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면 저는 세 개의 점을 다 알게 됐죠. 어떤 점들? 0,1과 2,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점을 알았단 말이야.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 어떻게 구해? 공식 이용하면 되지, 그지? 마일, 0, 1, 2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일, 0, 마2에서 둘이 0,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한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2분의 1인데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지? 아, 그러니까 2개 갖다가 다시 곱해주시면은 넓이가 되겠구나라고 해갖고 그냥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중요한 거 하나 뭐였어? 중요한 거. 원래 함수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반드시 누구 위에 있다고? 그렇지. y는 x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거 없이 그냥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역함수 유형들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있잖아. 내가 첫 번째 설명했던 거에서 하나 정도 뭐 더 추가하면 막 이런 거 있겠지. 하나 정도 더 추가하면. 자, 우리 f에다가 f 역함수에 3을 했대. 이러면 뭐야? 이러면?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하면은 반드시 뭐 나온다고? 항등함수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3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갖고서 막 계산하라라고 하는 식의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냥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의 문제 유형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은 역함수 어렵지 않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거기 있는 문제들 간단하게 한번 풀면서 연습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26페이지 117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26페이지 117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117번. 자, 지금 117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17번부터 134번까지 있는 문제들 쭉 풀어주세요. 117번부터 134번까지에 있는 문제들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